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항등식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고, 이번엔 잠깐 봐봅시다. 봐봐. 항등식을 배웠고 안 배웠고를 떠나서 1번 문제를 그냥 읽어보는 거야. 이 다항식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가 됐대. 나누었어! 문제에서 나누었대! 그렇다면 얘가 떠올라야 돼. 오! 검산식 떠올라야 돼. 나누었다 나오면 검산식 떠올라야 된다고 정말 강조하고 있어. 알겠지? 지금서부터 몇 단원에 걸쳐서 나누었다는 표현이 계속 퉁퉁 튀어나올 거야. 그때마다 뭐가 떠올라? 기억 시옷이 떠오르는 거야. 알겠지? 기억 시옷이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 검산식 말고. 곱셈식. 아무튼 너무 잘하셨어요. 나 못 맞추면 어떡하냐 그랬었는데 지난 시간 수업했던 거 기억하셨군요. 뭐죠?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 검산식이 바로 대표적인 항등식이라고요. 나누어지는 식. 지금 뭐가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죠. 얘가 이걸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만지는 몰라. 다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알겠지? 몫을 모르는 것을 그냥 가르치기가 너무 없어 보이니까 qx라고 합시다. qx는 그냥 x에 대한 식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다음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 우리는 qx는 필요 없어. qx는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a 값, b 값을 구해달래. 얘는 항등식이야. 먼저 첫 번째 방법이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이기는 해. 봐봐. 얘가 2차야. 근데 지금 좌변은 몇 차야? 좌변은 3차. 근데 얘는 2차잖아? 그럼 qx는 몇 차였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 1차였을 거야. 뒤에는 1차가 도와줘봤자 얘를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cx 플러스 d로 잡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죠. 얘는 x세제곱이잖아? 그렇다면 얘는 x세제곱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c값 얼마? 1인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선 2창이 없지? 여기 2창이 없어. 2창이 없으니까 2창 만들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면 d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이 있었을 테니까 그치?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d 빼기 3이 x제곱의 개수였을 텐데 얘가 얼마였다는 걸 알 수 있어? 0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2창이 없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요 놈을 싹 다 전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요 2창만 찾아준 거야. 여기는 2창만. 2창 만들 수 있는 방법? 얘랑 만나고 얘랑 만나는 방법밖에 없잖아. 이해돼? 다 전개하지 않고 특정 항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정리가 됐겠지. 2x 플러스 1까지 계산돼서. 근데 다만 지금 좌변과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2창이 없다는 얘기는 0 곱하기 x 제곱이었을 거고 따라서 d 빼기 3은 0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d 값은 3.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이 식은 x 플러스 3이 됐고 1창을 물어보고 있지? 얘는 AX로 시작되고 있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1창 누구 있어? 요렇게 마이너스 9x 플러스 2x에다가 저쪽에 있는 플러스 2x까지 그치? 여기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얘가?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9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5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 요렇게 상수항 가능하죠? 상수항 얼마야? 6 더하기 1 그 값이 b 상수항 말이야.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었겠죠. 여기도 뭔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b 값이 7인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비추하는 방법. 내가 방금 이건 무슨 방법 쓴 거야? 개수 비교법을 쓴 거야. 개수 비교법.
개수비교법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문제는 적절치는 않아. 왜? 나는 A값 B값만 알면 되는데 쓸데없이 지금 CX 플러스 D를 구했다고. 이거 구하면서 시간 날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풀고 있으면 뭐 고생 좀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이냐. QX가 필요 없고 수치대입법을 한번 해볼까? 다 전개하기 좀 귀찮은데 수치대입법을 할 건데 우리한테 지금 필요 없는 게 누구라고? 여기서 제일 필요 없는 거 누구니? 우리한테 필요 없다기보다는 의미가 없는 거. QX. 그렇죠. QX가 의미가 없어. 알겠지? 숫자를 대입할 거야. 근데 어떤 수를 대입할까에 대한 기준점에 QX가 필요가 없어. 또는 QX는 우리가 몰라. QX는 우리가 몰라. 알겠지? QX 우리가 몰라. 첫 번째 단서 QX는 우리가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이 새끼를 보는 거야.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야. 오, 잘했어. 인수분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수분해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면 인수분해 연습이 아직 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돼?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놨어. 알겠지? 우리는 수치대입법을 쓸 거라고. 기준점은 얘 인수분해 됐고 그리고 QX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A와 B에 관한 단서를 찾아내야 돼. 얼마 대입해볼까? X에 얼마 대입해볼까? 1. X에 1을 한번 대입해보자고. 1을 대입해보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1을 대입하면 이쪽이 다 폭파돼서 사라져. 여기까지. 이해돼? 0 더하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이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2인 걸 알 수 있죠. 괜찮아? 다시 X에다 또 얼마 대입해볼까? 2. X에다 2를 한번 대입해보자.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있을 거고 2 대입하면 0 사라져버리고 2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 5가 돼. 따라서 2A 플러스 B는 뭐가 된 거야? 8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3. 두 새끼를 연립해 주시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따라와서 한번 직접 해결해 보시죠. 지금 1번만 해볼까? 1번만. 지금 2번 아직 안 했어. 2번 풀 공간 남겨놔야 돼. 네, 지금 단계별로 좀 고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우리가 1번 문제를 풀 때는 저 다항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다항식한 애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다항식인 것을 확인해 본 거고 그 다음 2번은 지나가던 애가 저 다항식입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준 거고 지금 세 번째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애를 너 다항식이지
내가 너 치료해줄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가 다항식 문제에 대한 경험치가 없으시면 다항식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럼 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똑같은 나눗셈 문제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봅시다. 마찬가지. 나누어 때 뭐가 떠오르는 거야? 검산식. 따라서 x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었겠지? 그리고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0이었을 겁니다. 괜찮아? 아까 위의 식 잠깐 보시면 위의 식은 이거였거든요. ax 플러스 b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지면 몫이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2x 플러스 1.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얘 안 되는 애야. 얘 대표적으로 안 되는 애야. 이제 좀 더 연습하면 얘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봐봐 1 뿔뿔 마마를 붙여도 1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가장 큰 차이는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예요. 따라서 이때는 방법이 없어. 우리 아까 전에 야 이렇게는 하지마 라고 했던 방법 기억나십니까?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차피 3차죠? 얘 몇 차야? 얘 1차 쓸 거라고요. 따라서 얘를 뭐 cx 플러스 d 이렇게 잡아줍시다. 근데 다만 아까 우리 경험치 한번 쌓았죠? cx 세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최고차는 여기서 나올 테니까 c값 얼마인 거 알 수 있어?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x 플러스 d라고만 잡읍시다.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우리 아까 잠깐 경험치 쌓였지? 상수항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 그치? 이쪽은 상수항이 2래. d값 얼마야? d값 2. d값 2가 돼야지 곱해서 요 놈 2를 만들 수 있었겠지. 이해돼? 따라서 얘는 2. 이렇게까지. 괜찮아? 그럼 첫 번째 이제 a 값 구해봅시다. 얘는 ax 제곱은 2차만 따져볼까? 2차 나온 경우 뭐 있어? 2x 제곱이랑 2차 나온 경우 요것밖에 없네. 얼마? 3x 제곱. 따라서 a 값 얼마야? 3. 이해돼? 다시 이번 1차 따져보자. 1차는 bx밖에 없죠. 그치? 그럼 1차 나오는 방법 뭐 있어? 1차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다. 2x랑 플러스 x랑 3x는 얘도 마찬가지. 따라서 b값 얼마?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었겠다. 괜찮으십니까? 예, 이것도 지금 한번 빨리 풀어보시죠. 지금 여기는 x 플러스 1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 못 찾아내더라도 C, D까지 해서 조건식 4개만 만들어내시면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번처럼 나누어 떨어진다고 되면 이 방법으로만 풀어야 돼. 아니요. 나누어 떨어진다가 기준이 아니라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예요.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1을 넣을 수 있었잖아요. 위의 식에는. 1을 집으면 얘가 폭파돼서 사라지니까.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대입할 수 있는 값이 없어. 연결 수 있는 값이. 그래서 이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와는 상관없이.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지금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괜찮아?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아 그냥 다 전개하면 안 돼요. 다 전개해서 그게 마음 편한 것 같은데 아니야. 마음 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서 시간을 세이브하려면 이렇게 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은 문장제도 아니고 서술형도 아니야. 시간 없어 못 푼 문제야. 시간 배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물론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검사식 떠오르는 게 맞아. 그런데 또 시험장 가서 또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다가 나누라고? 알았어요, 나눌게요 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그래도 그냥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하지만 자기가 실수라도 이쪽에 접어들었어. 이놈을 이거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졌다. 나누라고? 그래서 나누기 시작한 거야. 아주 바보 같은 일이지만 얼마 필요해? x 필요하죠?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에 플러스 x a 빼기 1에 대한 x 제곱 더하기 b 빼기 1에 대한 x에 더하기 2까지. 그치? 얼마 필요해? a 빼기 1이 필요하죠? 맞아? 그럼 여기 정리해 주시면 a 마이너스 1에 대한 x 제곱 더하기 a 빼기 1에 대한 x에 더하기 a 빼기 1 이렇게. 그 다음 또 빼면 죽죠. 빼면 죽어. b 마이너스 a의 x에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근데 이 새끼가 뭐래? 0이래. 얘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x의 계수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따라서 b값 a값 같을 거고 얘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따라서 a값은 얼마야? 3이었을 거고. 그래서 a값도 3, 그래서 b값도 3인 조건이 여기서는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아?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추천하진 않아. 봅시다. 한 문제만 더 한다면 쉽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칠 건데 여기 잠깐 보시죠.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다음 때 오! 오, 장난 아니다. 얘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걸 계산해달래.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해. 먼저 얘가 나왔어? 개수 비교법 해봅시다. a에 x 세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b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c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t 여기까지. 알겠죠? 먼저 3차 비교해 봅시다. 3차는 이 새끼 3이지? 맞아? 따라서 a값 얼마야? 3일 거야. a값 찾았어.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2차 비교해보자. 2차는 요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선 빵 곱하기 x제곱이었어. 2차 말이야. 2차는 여기서는 얼마니? 마이너스 9x제곱에 플러스에 얼마니? bx제곱만 있어. 맞아? 따라서 0이 마이너스 9 더하기 b여야 되는 거죠. b값 얼마? 9인 거 찾았어. 다시 이번엔 1차 찾아보자. 1차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x야. 1차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저쪽에 얘가 플러스 9x 그 다음은 마이너스 2bx 그리고 플러스 cx까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9 빼기 2b 더하기 c였어야 되는 거야. 맞니? 근데 b값이 아까 얼마였다 그랬어? 9니까 마이너스 1은 9 마이너스 18 더하기 c가 됐을 것이고 그럼 아니야 적지마.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이야. 마이너스 9 더하기 c니까 c값은 얼마야? 8인 거야. 지금 그냥 이해만 해. 아 그냥 저 인간이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알겠죠?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지금 뭐가 있어? 상수항은 2가 있을 거고 여기서는 2, 좌변은 2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t 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값 얼마라고? 9 c값 얼마라고? 8 플러스 t 이렇게 하면 또 d값마저 구할 수도 있었겠지. 이해돼? 생각이 안 떠오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지. 알겠죠?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은
덜복. 이 생각을 한 아이디어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아, 여기 왜 이렇게 복잡하니? 아니,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미지수가 있는, 이 미정계수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고, 얘가 만약에 이거였다고 생각해봐봐. 이 문제는 완전히 껌 아니야, 껌? 껌? 껌이 왜 갑자기 쉽다는 의미지? 아무튼 굉장히 쉬운 문제죠. A값 얼마야? B값? 아니요. B값은 2창이잖아. 0. C값? 마이너스 1. D값? 2. 어머, 뭐야? 너무 쉬운데? 아,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되는 게 내 꿈인데?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거야. 아, 맞다! 이 식은 항등식이라고? 그럼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 아니야? 꼭 숫자만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얘를 간단하게 x로 만들기 위해서 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는 3에 x 플러스 1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2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에 플러스 cx에 플러스 d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이해돼? 지금 그냥 이해 정도만 해. 괜찮아. 필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은 이제 얘는 간단해졌으니까 너만 정리해주면 되겠다. 조금 귀찮지만 야, 내가 아까보다는 훨씬 낫다. 야, 3x 제곱 더하기 3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2니까 3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그 다음 1창 얼마야? 플러스 9x인데 여기 마이너스 x 있지. 그러면 플러스 8x가 됐을 거고, 플러스 3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2가 있어. 플러스 4가 됐겠네. 그죠? 여기 플러스 3이 있고 빼기 1에 더하기 2니까 뭐 아니면 단순 계산이야. 한번 계산해 봐봐. 아무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 주시는 거죠. A값 3, B값 9, C값 8, D값 3.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방법도 괜찮아. 추천. 아이디어죠. 근데 지금부터 할 방법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야. 봐봐. 전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이 두 번째 방법 있죠? 말씀드린 이 방법.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깊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볼 거야. 봐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모두 x-1에 대한 거듭제곱이야. 모두 x-1에 대한 거듭제곱이 특징이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것이 얘가 갑자기 여기 2로 바뀐다든가 또는 얘가 갑자기 플러스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아. 알겠죠? 잘 보세요. 3, 빵, 마이너스 1, 2.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조립제법 하려고 하는 거야. 뭘로 조립제법 하냐면 x-1로 조립제법을 할 거야. 바로 1인 거죠. 왜인지는 좀 이따 보는 거야. 왜인지는. 그렇다면 먼저 내려와. 3일은 3에다가 얘 얼마니? 3, 3에다가 2, 2에다가 4 이렇게. 괜찮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 내가 방금 한 조립제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가 되면서 나머지는 4다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332 보여? 332를 다시 조립제법을 할 거야. 뭘로? 똑같이 x-1로. 다시 내려와. 올라가. 6, 8. 이것은 뭐야? 여기 있던 놈 있지? 얘를
x-1로 나눴더니 몫이 3x 플러스 6인 거고 나머지는 8이었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 근데 이 중괄호 안을 바깥쪽에 있는 x-1로 분배 법칙을 할 거야. 그렇다면 얘는 x-1에 대한 제곱에 3x 플러스 6에 플러스 8의 x-1까지가 분배 법칙 된 거야. 여기 하나 분배 법칙 한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4까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봐봐. 지금 얘를 지금 조립법 한 게 이 빨간색이야. 나 대표상 이 빨간색.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는 이 빨간색을 바깥에 있는 x-로 이렇게 곱한 거야. 괜찮아? x-1 제곱에 3x 플러스 1, x-1에 8. 그리고 뒤에 좀 더하기 4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지 여기까지? 다시 이번에 마지막 단계야. 마지막 36 있죠? 36을 한 번 더 x-1로 조립제법할 거야. 3 1은 3 얼마야? 9 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x 플러스 6 당신은 x-1로 나누면 몫이 3 끝이고 나머진 9입니다. 실제로 전개하면 3x 빼기 3 더하기 9니까 3x 플러스가 같아져. 알겠지? 아무튼 이게 조립제법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바깥쪽에 있는 이 x-1 제곱을 이쪽에 분배법칙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될까? x-1에 대한 세제곱에 3이 곱해져 있을 거고 플러스 9의 x-1 제곱까지가 분배법칙 한 거야. 그 다음에 위에서 아무렇지 앞에서 무슨 일 있어요?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끝이야. 이게 뭔데? 얘를 이렇게 한 거야. 얘를 이렇게 한 거야. 이해돼? A값 얼마? 3. B값 얼마? 9. 집중해야 돼? C값 얼마? 8. D값 얼마? 4. 다시 지금 우린 여기서 요걸 묻고 있어. 그치? 지금 이걸 묻고 있잖아 얘를. x-의 거쪽으로 나타낸 거. 그치? 얘가 얘인 거 아니야. A값 3, B값 9, C값 8, D값 1. 집중해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다음번에 시험에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립제법 하는 거야. A, B, C, D 값 구하라고 3, 9, 8, 4라고. 이해돼? 방금 이쪽 부분 이해되셨죠? 이 부분 이해되셨으면 이 부분은 시험장 가선 안 할 거야. 안 해. x-에 대한 거듭 제곱을 이렇게 나타내라고? 그럼 조립제법 3번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3, 9, 8, 4가 바로 A값, B값, C값, D값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걸 시키고 싶은데 영상으로 다시 남길 거니까 이 부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시험장에 가서는 3984를 찍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네, 지금부터 좀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 네,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가 보는데 사실 지금서부터예요. 지금서부터 이제 하려고 지금까지 빌드업 했던 거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가 있는데 좀 용어를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알 필요가 좀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직접 문제를 볼 겁니다. 직접 문제를 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뭔가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문제를 보는 거야. 1번부터 봅시다. 빨간색 부분 있지?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검산식. 그치? 세워봐. 여러분들이 직접 세워보는 거야.
지금 나누어지는 식. 뭐가 나누어지는지 지금 봐야 돼.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 그죠? 무엇을 뭐로 나누었다. 그럼 무엇을에 해당되는 게 나누어지는 식인 거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가 나누는 식. 그 다음에 몫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필요할 테니까. 괜찮아?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fx를 x-1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4다.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이 식을 여기까지 세우셨어야 돼. 괜찮니?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제 뭐 하고 싶어? qx 받고 x 빼기를 봐서 뭐 하고 싶어? 대입 얼마를? 1 대입하고 싶은 거야. f1은 뭐가 되는 거야? 0 플러스 4. 그래서 f1 값은 4라는 거야. 아니 f1은 4를 어디다 써먹는데요? 여기다 써먹으라고. f1은 1은 뭔데? x에서 1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야? x에서 1 집어넣으시면 3 빼기 1 더하기 a 더하기 5. 이 새끼가 4라고. 따라서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a 값? 얘 계산하시면 6 얼마냐? 7이죠. 넘어가면 4 빼기 7이 됐을 테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옆에 거 fx를 3x-1로 나눈 나머지 마찬가지 뭐가 떠올라? 검산식. 뭐가 떠오르는 거야? fx는 뭘로 나눴다고? 3x-1로 나눴을 때 몫이 또 뭔가 있었겠지. 내가 얘를 q1x라고 할게. 나머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였어야 돼? 숫자였어야 돼. 상수값. 이 나머지 찾아달라는 거네. 이해할 수 있겠니? 따라서 x에다 얼마 집어넣어? 이번 x에 얼마 집어넣어? 3분의 1. f 3분의 1 집어넣으시면 얘가 돼, 뭐가 돼?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뭘 물어본 거야? f 3분의 1. f 3분의 1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렇게 구하라고. 어차피 지금 방금 a 값은 마이너스 3인 거 찾았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f 3분의 1은 3 곱하기 27분의 1 마이너스의 9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5.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 계산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한번 풀어봐봐. 1번만 풀어봐봐. 1번만 풀어서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 1번만 풀어봐봐. 1번만. 지금 여기 값은 0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빈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0 터졌다고. 괜찮아? 그래서 단순 계산한 거야. F1은 4고 F3분의 1은 R이고. 괜찮니? 그럼 결국 이 문제는 결국 이거야. fx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인데 f1이 4일 때 f3분의 1은 얼마입니까? 단순한 이 문제인 거야.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다 필요 없고. 알겠지? 뭐 나눗셈이고 뭐 나발이고 간에 다 필요 없고 어떤 다항식이 있습니다. f1은 4이고 f3분의 1은 얼마입니까? 를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f1을 물어봤으면 여기다 대입했겠지. 1은 3 빼기 1 더하기 a 더하기 5가 4다. 여기서 a값 구해주시고 f3분의 1이 얼마냐고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3 곱하기 27분의 1 빼기 9분의 1 더하기 a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5.
여기서 A값 구해서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죠. 숫자 계산. 더하기 빼기잖아.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F 3분의 1인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해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떠오른 거냐면, 아니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아까 몰랐지. 2차식으로 나눌 때는 1도 넣어봐야 되고 2도 넣어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눌 때잖아.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검산을 세운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든 값을 결국에 대입하면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태어난 지 단 뭐 10초도 안 돼서 죽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야 그럼 다음부터 x-1로 나눴어? 그냥 지워버릴게. x-1로 나눴어?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 얘 0 되는 값 있지? 그거 집어넣으면 되더라. 다시 말하면 f1 값이 그냥 4더라. (3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궁금해? 야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얘 0 되는 값 대입하면 되더라고. f 3분의 1 구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자는 거야. fx를 x-a로 나눌 때 목 필요 없고 난 나머지만 궁금해. 아니 몇 개 모자르냐고. 3개 모자라? 그럼 내가 더 3개 챙겨갈게. 뭐? 아 5개 남았어? 아 그럼 다음번에 내가 5개 빼서 줄게. 나머지만 중요하다면 검산식 거치지 말자고. 시간 아까워. 얘 0 되니까 대입하면 걔가 나머지라고. 다시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어. 그때 나머지 목 필요 없고 나머지만 궁금해. 그렇다면 검산식 세우지 마봐. 내가 몇 번 세워봤는데 결국에는 얘 0 되는 값 대입하더라. 이렇게 하자는 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야.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거기다 별표 쳐놓으십시오. 우린 지금 나머지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건데, 어떠한 fx를 반드시 1차식이어야 돼. 다른 식, 2차식일 때는 안 돼. 알겠지? 물론 응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기준은 1차식이야. 나눌 때 나머지를 i로 나누면 그 값은 f알파다. 마찬가지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려고 그래? 그럼 그때 나머지는 0으로 만든 값을 대입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꼭 기억해. 어차피 나중에 몸이 기억할 거야. 봅시다. 다음 여기에다가 이놈을 다음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를 물어본 거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얘 0 되는 값 대입할 거라고. x에 얼마 대입해야 돼? 1 대입하는 거죠. 그렇다면 f1이 결국에 나머지가 됐을 테니까 2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였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도 마찬가지야. 다음 식을 이거로 나눌 때 나머지래. 다음 요식을 이거로 나눌 때 몫은 필요 없어? 난 나머지만 궁금해. 그렇다면 나머지 정리 쓰면 되겠네?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할 거라고. x 대신에 2분의 1을. 이렇게. 나머지는 단순 계산. 통분하셔야죠, 물론. 알겠죠? 집중해야 돼. 괜찮아? 요런 내용이야. 그렇다면 이것을 아까 했던 식에 다시 한 번만 넣어봅시다. 이번엔 봐봐.
당시 얘를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야. 원래는 나누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검산식을 쓰라 그랬었어. 그치? 근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지금 몫이 얼마라는 표현이 없고 나머지 얘기만 나왔잖아. 그렇다고 그냥 나머지 정리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주는 첫 번째 조건은 말이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빼기 4가 얼마라는 거야? 12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얘 0 되는 값을 대입한 거라고. 그 값이 나머지라고. 이해되니? 다시 두 번째 조건. 아니 저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6이었는데? 아 그래? 얘를 0 되는 값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다 각각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빼기 4가 얼마라고? 6이라고. 그럼 결국에는 위의 조건은 뭐니 결국에? 4a 플러스 2b가 8이란 얘기니까 2a 플러스 b는 4란 얘기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b가 11이란 얘기네.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서 a값 b값 구하는 거라고. 3a는 15니까 a 값은 5가 됐을 것이며 a가 5가 돼서 10이었을 테니까 b 값은 마이너스 6이었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검산식 한 번을 건너뛰자라는 게 지금 나머지 정리인 거야. 이해할 수 있지? 그만큼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이건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봐봐.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아니라 나머지 정리 자체는 우선 1차식이 기준이야. 따라서 거기 주어져 있는 문제 유형의 제목 읽지 마. 나머지 정리 2차식으로 나눌 때 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나눗셈 문제야. 근데 그 사이에 그냥 나머지 정리가 스며들어 있는 거야. 준서가, 제가 지금 형광펜 친 거 보이세요? 얘를 식으로 표현해봐. 등식으로 표현하면 F 검산식 말고 나머지 정리 써서 식으로 표시해봐. 지금 왜 녹화를 하고 있었군요. 어떻게 해야 돼? F-4는 11. 다시 준서가 F3은 마이너스 3. 1대 말이죠. 1대. 요걸 구하래. 여긴 요거야. 얘는 2차로 나눴지? 뭐 해야 돼? 원래 나눗셈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 검산식인데 1차로 나눴을 때 몫이 아니라 나머지만 주어진다면, 또는 나머지를 구해야 된다면 그때는 나머지 정리가 훨씬 더 편할 것이다. 검산식 세웠다가 건너가지 말고. 그런 얘기고, 그 이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다 검산식이야. 나누었어? 그럼 검산식이야. 따라서 이 녹색은 뭐가 보여야 돼? 검산식이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fx는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가 있었겠지. 나머지를 구하래. 근데 지금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지. 나머지는 2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일 수도 있지만 1차식일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2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따라서 얘는 뭐야?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 아까는 했던 거에서 다시 이어져. 검산식은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이라고. 알겠지?
우린 QX가 필요가 없어. 뭐 할래? 뭐 할래? 우리 계속 했는데. 뭐 할래? 네. 얼마? x에다 마이너스. 그럼 f-4가 되고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겠지. 근데 f-4가 얼마래? 11이래.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x에다 얼마 대입해볼까? 3. x 3 대입하는 거야. 그럼 f3은 0. f3이 얼마래?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나서 두 놈을 뭐 할 거야? 연립방정식 하시는 거죠. 빼봅시다. 마이너스 7a는 14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봅시다.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 8 더하기 b가 11. 그럼 b 값은 얼마 돼야 돼? 3.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또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지?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는 어디 있어? 얘야.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적으셔야 돼?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최종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봐봐. 이번엔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볼게. 밑에 있는 문제. 그리고 이걸 좀 잠깐 좀 지우자 이제. 2번 문제야. 2번 문제야. 봐봐. fx를 얼마야? 식으로 표현해봐. f2는 3. 다시 얘도 식으로 표현해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뭐 함수 문제일 때도 있었고 아니면 뭐 다른 문제 유형에서도 이러한 단서들을 줄 때가 있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뭐뭐뭐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문제 출제하실 때 이 표현 대신에 이 문장을 넣으실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 문장에서 아,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었군요. 그래서 이 조건을 찾아내셔야죠. 알겠죠? 아무튼 됐어? 요걸 알았어? 그런데 뭘 물어보셨습니까? 얘를 이거로 나눌 때 나머지를 물어본 거야. 뭐가 떠올라? 2차로 나눴잖아? 뭐가 떠올라야 돼? 검산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한 fx. 지금까지는 그냥 fx를 이랬었는데 식을 변형시켰어. 전혀 다른 식이야. 전혀 다른 식인데 이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필요한 거야. 이번에 mx 플러스 n으로 보시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전혀 다른 식이야. fx는 전혀 다른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거에 쫄지 마. 전혀 상관이 없어. 알겠지? 한번 해봅시다. 우선 x제곱 마이너스 4를 봤어. 뭐 하고 싶어? 자, 대입하기 전에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러고 나서 qx는 필요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이건데 가 떠오르는 거죠. x에다 얼마 대입하십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면 여기에도 다 마이너스 1 넣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야? 4 플러스 2 더하기 1에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7 곱하기에 f 마이너스 2야. 근데 f 마이너스 2가 얼마래?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크기는 마이너스 7이었다. 괜찮아? 다시 이번엔 x에다 얼마 대입해볼까? 2. x에다 2 대입해보자. 2 대입하면 2제곱 4였겠죠? 4 빼기 2 더하기 1에 f2 값이야. 집중해야 돼. 2 집어넣으면 뭐가 돼? 0 플러스 2m 플러스 n 값이 됐을 텐데 얘는 얼마야? 3 곱하기 f2지? 근데 f2가 3이래. 그렇다면 이 값은 9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 뭐 할 거야? 연립할 거라고. 그래서 n값 구해서 어디다?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연립방정식만 지금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아무런 도움되지 않아. 지금 오늘 그만큼 중요한 거 하는 거 있는 거야, 지금.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넘어갑시다. 발전 문제 7번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을 좀 주어야 되기 때문에 봅시다. 필수 문제 8번 보시죠. 2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어? 뭐 해야 돼? 검산식.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가 있을 거고 3x 마이너스 2다. 알겠지? 그 다음에 f2x 마이너스 3을 fx 대 f2x 마이너스 3?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 새끼를 f2x 마이너스 3. x 대신에 2x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뭘 물어본 거야? 얘를 물어본 거야. 지금 처음이니까 저랑 같이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점은 알겠는데 이거 F2 아니에요? F2?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야. F2x-3을 x-2로 나누면 몫이 뭔가가 있었겠지. 그리고 우린 나머지가 필요한 거라고. 이해돼?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하는 거야?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라고. 어디다? 괄호 전체가 그냥 2였다 이 얘기야? 아니지. x에다가 똑같이 2를 집어넣는 게 항등식이잖아. x값에다 같은 값을 집어넣는 게 항등식이잖아. 따라서 괄호가 그냥 2로 바뀌는 게 아니라 x가 2로 바뀌는 거라고.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라고. 따라서 얼마야? f의 4 빼기 3. 다시 말하면 얼마야? f1이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야. f2x-3을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데 혹시라도 f2 구하라고요? 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습관처럼 f2를 구한 게 아니라 x값에 얘가 0이 되는 이 값을 대입하는 거라고. 결국에 f1을 물어본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f1을 구할 수 있게 문제 조건이 주어져 있겠지. x에 1 넣어봅시다. 1 넣어봅시다. f1은 1 집어넣어봐. 그 기생충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문제 출제하신 분도 제대로 풀었다면 얘가 다 어떻게 돼? 다 폭파돼서 죽어버린다. 따라서 얼마? 3 빼기 2니까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 다시 한번 얘기해. 1차로 나눴어? 그럼 그 새끼가 0되는 x값을 x에 넣는 거야. 괄호가 그놈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밑에도 마찬가지. 필수 문제 9번입니다.
필수 문제 9번을 보시면 fx를 x-2로 나눌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5인데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고 fx를 x 무슨 말 하는 거야? 복잡한데? 1차로 나눴으니까 물론 f2가 5라는 말은 틀린 게 아니야. 얘를 0으로 만든 값을 x에 넣었을 때 그때가 나머지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에 굳이 qx라는 말을 굳이 끼워줬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단순히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qx로 표시를 해달라는 뜻이야. 알겠지? 따라서 나머지 정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의 더 큰 방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검산식을 한번 적어보자.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그냥 쓰잘데기 없이 적진 않았겠지.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나서 다음 조건 봅시다. qx를 뭐야?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몫이 얼마다 이런 얘기 따로 없이 그냥 나머지가 3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번에 그냥 나머지 정수 써도 되나봐요? q-3이 얼마라고? 3이라고.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니까. 이해해?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네. 근데 뭘 구하래? 얘 구하래? 얘는 뭔데? 얘를 0으로 만든 값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얼마야? 뭐 구하라는 거야? f-3을 구하라는 거야. 맞아? f-3. 이거 뭐야? f-3이 얼마냐를 묻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은 얘잖아. f-3이요? 잠깐만요. 제가 준비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3 넣어봅시다 우선. 손이 f-3을 구하려면 대입해 봤더니 q-3이 필요해요. q-3 갖고 계세요? 갖고 왔어요. 집에서 굴러다니길래 갖고 왔는데. 아까 구했지 우리. q-3.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다 계획이 있으시네. f-3은 -5 곱하기 3 더하기 5가 되면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었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엔 이런 내용도 한번 좀 보죠. 다음 내용을 보시면 뭐야? 인수정리가 뭐야? 라고 줘도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수정리는 그냥 참고 삼아서 그냥 적기만 해볼게요. 그냥 그 용어 정도만 보시면 돼요. fx를 예를 들어서 x-알파로 나누었어. 나머지가 0이래.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래. 우린 얘를 뭐라 불러? f알파는 0이라고 부르지. 그렇다면 우린 얘를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f알파는 0을 우린 얘를 이렇게도 표시할 거야. fx는 x-알파 곱하기 무엇? 모. 그리고 뒤에 나머지는 0. 이해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표현이 모두 같은 표현이라고.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또는 뭐 나누어 떨어졌다도 마찬가지겠죠. 나누어 떨어졌다. 이 표현이나 f알파가 0이나 얘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야. 또는 검산식. 알겠지?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얘만 봤어. 지나가던 사람이 이 요식만 본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가 나머지 정리를 사용했다 또는 나눗셈을 사용했다 또는 검산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겠어? fx를 뭐 했구나 라고 생각하겠니? 인수분했다고 생각하겠지. 어떤 fx가 있는데 지금 x-알파 곱하기 무언가가 된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라고.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뭐니? x-알파가 곱해져 있다고. x-알파가 곱해져 있다. 그 말을 좀 유식하게 표시하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이해돼? 그럼 다시 여기서 표현은 이거야. 결국에 나머지 다 필요 없고 f 알파가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가 이 곱해져 있다.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 표현인 거야. 아니야. 교재 다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선 내용만 이해를 해주면 돼. 틀린 말 아니지? 또는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죠? 그렇다면 당신이 이렇게 됐을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이 항등식이니까 알파 집어넣으면 0 되겠네. 이해돼? 반대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봅시다. 봐봐. 얘가 fx라고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얘가 fx야. 이 새끼는 얘를 인수로 갔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무언가로 곱해져 있다고. 이해돼? 근데 이 식도 마찬가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고. x에다 얼마 집어넣어? 2 집어넣어 보자고.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8 더하기 a 곱하기 4 더하기 b 곱하기 2 더하기 12. 그 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이 바로 인수정리라고. 얘를 인수정리로 바로 넘어오면 이 얘기라고. 너를 인수로 가죠? 야, 그럼 너 0 되는 값 대입하면 되겠네. 3 곱하기 8에다가 a 곱하기 4에다가 b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12를 하면 0이라고. 24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12가 뭐라고? 0이라고. 마찬가지 인수정리로 다시 한번 넘어오면 x-3을 인수로 가죠? 그럼 너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한다면 3 곱하기 27 더하기 a 곱하기 9 더하기 b 곱하기 3 더하기 12가 0일 테니까 81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12는 0을 만족할 테니 두 식을 연립하셔서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a값 b값 구할 수 있겠군요. 여기까지가 인수정리를 활용한 풀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뭐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봐 주시고 다시 인수를 가졌다는 표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곱해져 있구나 라고 해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와 3을 대입해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근데 굳이 인수정리를 쓰겠다면 네가 인수야? 널 0으로 만드니까 대입하겠다. 너도 인수야? 너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겠다. 그렇다면 얘는 깔끔해지겠구나. 나머지가 0이니까. 괜찮아? 이걸 이렇게 풀겠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인수정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언급할 거냐면 고차식의 인수분할 때 한번 언급할 겁니다. 알겠지? 그때 언급할 거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개념만 좀 잡고 계시면 돼요. 그냥 나머지 정리의 아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봐봐. 얘도 마찬가지 인수정리 2차식으로 나눈 경우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고 뭐가 떠올라? 검산식 떠오르는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bx 마이너스 2. 지금 인수정리가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지 당연히. 검산식이 먼저 떠올라야지. 그게 정상인 거야. 했더니 나머지가 0이래. 그렇다면 얘는 항등식이야. 오늘 우리가 11시부터 시작했던 건 알지? 그냥 항등식이야. x에 뭐 넣고 싶어? 1 넣고 싶은 거야. 1 빼기 a 더하기 b 빼기 2는 0 이렇게. 또 x에 얼마 넣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 끝이야 이게. 그 다음에 연립. 인수정리를 활용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없어. 나눠 떨어지니까 결국에 얘가 말하고 있는 건 f1도 0이고요. f-2도 0이에요. 이런 거라고. 근데 어차피 2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검산식 한번 적어주고 끝내는 게 훨씬 더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인수정리에 대해서 활용되는 것은 고차식의 인수분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검산식 세워서 빠르게 해결한다. 알겠지?
또는 인수가 되었다는 거야? 네가 인수라는 거야? 그렇다면 너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0이란 얘기구나. 거기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문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신 다음에 내용 좀 이해하신 다음에 여기는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과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과제, 어제 테스트 남았던 친구들 있죠? 친구들 오늘 남아서 좀 하고 갑시다. 과제랑 남았던 친구들. 네, 지금 나머지 놈이 주입제법 저 주세요. 채점하게.